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도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갖고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이산 등 도내 곳곳에서 매일 촛불 집회를 갖고 탄핵 촉구에 들어갔습니다. 이산이 홀로그램 산업의 전국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연구지원 시설과 관련 기업 추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력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쇼룸 3곳이 일산과 서울에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가 군산의 한 농수로 인근 토지 무단 매립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50cm 이상 매립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도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갖고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또 경고장이 담긴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도내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라! 도내 시민단체들은 전북도민이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는 경고장을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전달했습니다. 경고장에는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해체와 조배숙 도당위원장 즉시 사퇴 등이 담겼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제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력 이양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민의를 배신하고도 한동훈과 한덕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기괴한 당정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누가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탄핵에 동참하여 내란숙의 공범이 되지 말고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일산과 군산 등 도내 곳곳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집회 규모를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지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활동할 것인가에는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주중 집회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말인 14일에는 전주에서 10,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펼쳐집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 즉각 퇴진과 내란죄 수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안 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 퇴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퇴진 플러스 내란죄 수사를 더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고. 국회 탄핵안 부결 이후 더욱 들끓고 있는 민심.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항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내 시장 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두고 분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위태로운 국가 안보와 외교 상황, 급락하는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호해온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권력으로부터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에 부딪혔다며 도민들과 연대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 촉구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에 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과 원내대표단이 오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익산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배숙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민과 익산 시민 앞에 당장 사죄하고 민의와 역사의 흐름 앞에 자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철원 익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선관위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관위 청사 방호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경비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군 300여 명이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바 있습니다. 김제의 한 유경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AI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국내에서는 전남과 강원, 충북 등에 이어 8번째 발생 사례입니다.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의 전국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연구 지원 시설과 관련 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고 해외 수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홀로그램 기술력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쇼룸 3곳이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홀로그램 사업 성과 보고회. 홀로그램 기업 14곳이 전시관을 운영해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홀로그램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 상황. 현재까지 34개 업체가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중 22개 업체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입주가 활발한 것은 익산에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연구 지원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는 이번에 홀로테크 허브로 명칭이 변경됐고 관련 분야의 전국 거점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에 홀로그램 업체들이 익산으로 많이 몰려왔어요. 지금 한 30개 가까이가 지금 익산에 몰려와 있는데 익산 홀로그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시증 지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91억 원. 기술 개발에 집중한 업체들은 일본에서 열린 파인테크 등에 참여해 404건, 2,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은 익산 홀로그램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쇼룸을 구축했습니다. 쇼룸은 익산 청년시청과 석재문화체험관, 서울 서대문 현무소 역사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없는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홀로그램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은 익산시. 내년에도 기업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해 익산을 홀로그램 기술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CN 추정입니다. 전북도가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새만금 2차 전지 대학원 운영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최근 2차 전지 대학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1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예결위로 넘기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하기로 하고 과기부,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개원 시기는 국비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경우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2027년쯤 석박사 과정 1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항 75, 76 선석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포럼은 지난 4일 전북 전남 서남해 지역 간 기관과 업체 교류회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오는 2027년 도내 해상풍력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에 해상풍력 중량물 야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75, 76 선석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미래발전을 이끌 30개의 국책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개월 동안 2조 5,200억 원의 30개 사업을 발굴하고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 국립경제금융교육연수원 건립 등입니다. 한편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은 72건 가운데 29건이 선정됐습니다. 밭작물의 기계화 작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작업 통계를 보면 밭작물 기계화율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3.7%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한편 논벼 기계화율은 99.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업용 무인 항공기 이용이 늘면서 논벼 방제 작업 승용화 비율은 78.7%까지 상승했습니다. 익산 하멸여중과 군산 회현중이 IB 후보 학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승인을 받은 후보 학교는 탐구, 실행, 성찰 중심의 수업 활동과 서논술형 중심의 다양한 평가 활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 IB 본부로부터 운영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IB 과정은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과학, 수학 등 8개 교과군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의 한 농수로 인근이 매립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수지였던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군산시는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갈대를 따라 물이 흐르는 군산 옥구면의 한 농수로. 포클레인 한 대가 농수로 옆에 어른 키높이만큼 흙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농수로 옆 잡정지는 메워진 흙으로 농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과 2급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유수지였던 이곳이 메워지면서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염전의 유수지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수지였던 곳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나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보존하는 수리부엉이나 아니면 수달 서식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 서식지가 지금 불법으로 의심되는 매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시청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국토법에 따르면 농경지 외의 모든 유수지와 땅은 50cm 이상 매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용역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 부지가 적은 곳은 사실상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땅 주인도 50cm까지만 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0cm 이내로 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전체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매립을 위해서 이제 그 흙을 받은 부분이 50cm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은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이유가 될 때까지는 저희랑 반입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농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고 이미 상당 부분이 메워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군산의 유수지와 크고 작은 습지 상당수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메워지면서 습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군산 시내에서 크고 작은 습지들이 굉장히 뭐 둔벙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사유지란 이름으로 어떤 다른 곳에서 남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다 메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무조건 메꿔 들어가는 것들을
군산시가 관리하지 않고 계도하지 않으면 군산의 크고 작은 습지들이 다 사라집니다.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농수로, 보호구역이 아닌 곳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빈집 가운데 40%가 넘게 관리나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난 6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빈집은 지난 2022년 기준 2,319가구로 훼손이 심각해 안전조치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전체의 41%, 954가구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의 빈집은 1,251가구, 농어촌은 1,068가구로 도심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빈집의 절반가량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화재나 범죄 장소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연말까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이었지만 대상자 확대 결정으로 소방공무원, 학교 보건교사, 군 의료 인력 등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확대된 대상자는 신분증과 공무원증, 재직 증명서 등을 가지고 익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익산의 평생학습 열기가 뜨겁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동네 늘배움터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음악과 문예 등 각 분야에 걸쳐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53개 배움터가 운영됐고 959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 삼기면 기양천에 난방용 등유 400리터가 흘러들어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기양천 인근의 딸기 농장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경위 확인과 함께 농장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간 운영사인 성운건설 대표와 중간관리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진안군 마련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고 붙잡힌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333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세 200만 원부터 1,000만 원 체납자 32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도는 가택수색, 동산,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의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가 올해보다 1,361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12,34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살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원광대병원이 8번째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7일 원광대병원과 원누리후원회는 교직원들의 기부금 등 2,200만 원을 모아 김장김치 3,400kg을 직접 담갔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에 지원해달라며 익산시청에 2,200kg을, 사회복지기관에 1,200kg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실적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 33곳과 공판장 82곳을 평가했습니다. 익산 원예농협 공판장은 지난해 농산물 거래량 35,023톤과 861억 7천만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수평가를 받음에 따라 출하 촉진 자금 지원과 시장 사용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화동 주민 김수희 씨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수송동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관내 상습 결빙 구간에 제설 도구함을 설치했습니다. 제설 도구함은 제설삽, 제설 넉가래, 빗자루, 염화칼슘 포대로 구성됐으며 주요 승강장과 사거리 등 시민 왕래가 잦은 장소에 비치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